인포메이션 폭스트롯님, 러커 KDO님, 포기하지마님, TJD526님, 송우진님, 브라키님, 민규정님, 향리님, 제스카제이님, 크루징 열티튜드님, 호텔리마 7436님, 오이왕자님, 뚝딱이님, 굴렁님, 영감님, 족제비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조종사입니다. 오늘은 유령 항공기 사건으로 유명한 헬리오스 522편에 대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아테네 역사상 최악의 항공 사건이고 수많은 항공인들에게 작은 실수로 벌어진 교과서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학생 파일럿들에게 교육되는 사건이고 항공에서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사고가 난 항공사인 헬리오스 항공사를 그리스의 항공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헬리오스 항공은 키프로스의 항공사입니다. 키프로스는 터키 아래쪽 그리고 서아시아 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데요. 120만 명의 인구이고 1인당 GDP는 26,000달러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가 헬리오스 항공이었는데요. 헬리오스 항공 522편은 2005년 8월 14일 키프로스 남부에 위치한 라르나카 공항에서 이륙해 아테네를 경유한 뒤 프라하로 가는 비행편이었습니다. 당시 사고기는 58세의 독일인 기장, 51세 부기장이 운행했습니다. 둘 다 베테랑 조종사의 경력이었고요. 오전 9시 승객과 승무원 121명이 탑승한 사고기가 라르나카 공항에서 이륙하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륙 직전 정비사가 항공기를 점검할 때 여압 테스트를 확인하기 위해 여압 조절 스위치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돌려 체크한 다음 그것을 다시 자동으로 돌려놓지 않고 수동해 놓은 상태에서 비행을 시작했던 것인데요. 여기서 여압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행기가 움직이는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 밀도가 굉장히 낮아지는데요. 공기 밀도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숨을 제대로 쉬기 굉장히 힘들죠. 에베레스트 높이인 8,800m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숨을 쉬기 힘들어해서 기절하는 경우들이 빈번한데 비행기는 10km에서 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행기가 다니는 고도에서는 금방 기절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행기 안의 공기 밀도를 지상과 마찬가지로 유지시켜줘야 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여압장치입니다. 비행기 기내 안에 계속해서 공기를 강제로 공급시켜서 기내 안에 있는 승객과 승무원들이 지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죠. 만약 여압장치가 고장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파일럿들이 공부하는 교재에 있는 표인데요. 국제선 항공기가 다니는 35,000피트, 즉 상공 10km에서는 30초에서 60초까지만 정신이 온전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신을 잃거나 제대로 된 의식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여압장치가 비행 중 고장난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탑승객들은 정신을 잃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정비사가 정비를 할 때 수동 모드에 놓은 다음 테스트하고 그 뒤에 다시 자동 모드로 돌려놓지만 이것을 깜빡한 것이죠. 지금 보이는 사진이 실제 추락 지점에서 수거된 조종실 잔해 중 여압장치 스위치 패널입니다. 오른쪽 아래 스위치가 여압장치 스위치인데요. 오토, 즉 자동에 있어야 하는 스위치가 오른쪽에 매뉴얼, 즉 수동에 위치해 있죠. 그렇지만 분명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이륙시키기 위해 점검을 하는 체크리스트에는 이 여압장치가 자동 모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정상이라면 체크리스트 수행 중 여압장치 스위치를 자동으로 옮겨놓고 아무 이상 없이 비행을 했을 텐데요. 문제는 파일럿들은 당연하게도 여압장치가 자동 모드에 설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 헬리오스 522편은 이륙할 때부터 여압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수동 모드 상태로 이륙하게 됩니다. 이륙해 항공기가 약 3,600m를 통과할 때쯤 조종실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비행기 설계상 3,600m를 통과할 때 여압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조종사들은 이 경고음이 왜 울리는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종실 녹음을 들어보면 우왕좌왕하며 찾아보지만 그것이 여압장치가 제대로 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후 조종사들은 항공사 운영 본부에 교신을 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3,600m를 통과해 비행기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공사 운영 본부에 교신을 하는 와중에도 기내 공기 압력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고도 7,800m를 넘어서자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고 항공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아까 다시 그 표를 보면 7,800m, 즉 고도 25,000피트에서는 3분에서 5분 정도만 버틸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정신을 잃게 되죠.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조종실에서도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을 것이고 그러면 조종사들이 지금 객실 내에 여압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했었어야 했던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조종실에는 산소 마스크가 객실과는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승객들은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는 형태이지만 조종실에서는 마스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종사가 직접 마스크를 차게
착용해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뭔가 변화가 없었죠. 마스크라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으면 조종사들이 문제를 파악했을 텐데요. 조종사들은 객실에서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온 줄도 모르는 상태로 조종실에 앉아 계속해서 문제만 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상에 있는 항공사와 계속해서 교신을 하면서 말이죠. 항공사에서는 이미 이때 조종사들의 발음을 알아듣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산소증, 즉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증상은 마치 술을 마신 것과 같은 상태에 빠지는 건데요. 이미 조종사들은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교신 내용 중간에 항공사에서는 조종사들에게 여압 장치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지를 물었지만 이미 조종사들은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었고 정상적인 판단 역시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륙 후 30분이 조금 되지 않았지만 조종사들은 모두 실신하고 맙니다. 기장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객실로 나가던 도중 쓰러져 실신했고 부기장은 조종실에서 앉은 상태로 기절했고요. 물론 승객 역시 모두 실신한 상태였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는데 왜 실신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승객들이 사용하는 산소 마스크는 약 10분가량의 산소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압 장치에 문제가 생겨 기압이 떨어진다면 조종사들이 10분 내에 낮은 고도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양의 산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스위치의 조작 한 번 때문에 이륙한 지 30분 만에 승무원과 승객들은 저산소증에 빠져 실신하고 맙니다. 그런 상태로 비행기는 아테네까지 비행을 계속하는데요. 이륙하기 전 조종사들이 입력해 놓은 항로를 따라 자동 운항 시스템에 의해 모두가 기절한 상태로 비행기는 계속해서 아테네까지 날아간 것이죠. 그 후에 경로가 입력되어 있지 않아 비행기는 아테네에서 계속해서 선회만을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항공기가 교신이 되지 않고 이상 움직임을 보이자 항공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고 바로 F-16 두 대를 출격시키는데요. F-16 두 대는 헬리오스 522편에 아주 가까이부터 객실과 조종실을 살펴보았는데 모든 객실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 승객들이 모두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신해 있었고 조종실에는 부기장이 기절한 상태로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기장은 이미 통로에 기절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남성이 바로 조종실로 뛰어들어와 조종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교신을 하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이 남성이 객실 승무원 중 한 명이었던 안드레아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실신한 상황에서 안드레아스만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이유는 우선 객실용 산소 마스크를 통해 호흡을 유지했고 당시 헬리오스 항공편에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있던 산소 마스크를 사용했고 그 이후에는 승무원 전용 캐비넷에 있었던 산소 마스크를 통해 호흡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고 조사에서 산소 마스크에 있는 DNA 검사를 통해 밝혀졌고요. 또한 안드레아스는 스쿠버 다이빙을 취미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스쿠버 다이빙을 취미로 가지고 있다 보니 저산소증에 대해 이미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었고 신체적으로도 저산소증에 대해 많은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실신하지 않았던 것이죠. 문제는 안드레아스는 비행 조종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기 때문에 교신도 조종도 실패한 채로 있다 비행기의 연료가 떨어지자 옆에 있던 F-16 조종사에게 곧 추락한다는 수신호를 보낸 뒤 헬리오스 522편은 아테네에 있는 그라마티코 언덕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물론 승무원과 승객 121명 모두 운명했고요. 헬리오스 항공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다음 해에 파산해버립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많은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다뤄진 사건이죠. 1차적으로는 정비사의 실수가 문제였고 2차적으로는 조종사들이 수행했어야 할 체크리스트를 당연하게 여겨 형식적으로만 수행할 뿐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체크리스트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시동 전, 시동 후, 이륙 후 총 3번을 확인하도록 절차에 있었지만 조종사들은 이 3번 모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던 사건이죠. 때문에 많은 파일럿들에게는 교과서적인 사건으로 아직도 많이 교육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많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